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부정시험과 대리시험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과거 한반도 문화권에서는 명문 가문이나 고위 관료, 공신들의 자녀들이 그냥 꽁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음서 제도가 있었고, 고려, 조선을 거치며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 시험이 자리잡게 됩니다. 과거는 당연히 관리를 선발하는 등용 시스템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능력주의에 입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두 가지가 남성층에서는 병역 비리라 할 수 있고, 여성들, 특히 아주머니 계층에서는 입시 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유승준, MC몽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실상 망했고, 숙명여고 쌍둥이 같은 사건도 입시생들의 어머니들이 특히나 분노한 사건이었죠. 특히 과거 고려나 조선에서는 입신양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며 급제하는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양대 시험인 문과 시험은 무과 시험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죠. 양반이라는 특수 계층을 유지할 수 있는 일명 소과가 생원과 진사를 만들었다면, 진짜 중앙 관리로 나갈 수 있는 대과에 합격하면 그가 살던 고을에 진과 꽹과리를 울리며 축하 잔치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대과에 합격하려면 초시, 복시, 전시를 모두 치러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죠. 물론 음직이라 하여 공신이나 대관들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도 관리가 되는 세습제도 조선에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간 사람들은 어지간한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크게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음직 제도도 시험을 보긴 하지만 대과보다 훨씬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관리가 됐었죠. 자,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특수 전문직, 예컨대 현 시점 대한민국 사회 최고의 고연봉과 이후 엘리트직을 차지하고 있는 법률가, 의사, 통역관 등의 전문직들이 보던 시험은 잡과라 하여 오히려 당시에는 천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출세한 자가 정삼품 당상관 정도였죠. 물론 허중 같은 초특급 예외적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음직이 아닌 방법으로 관직을 얻으려면 과거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사람의, 그것도 고위층 인사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꼼수와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조선의 서울대학교라 할 수 있는 성균관에 중종이 1510년에 사관을 보내 유생들을 조사하자 무려 800명이 취학 중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 유생 800명은 또 나름 조선에서 한가닥 하는 집안의 자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성균관의 특수한 교육 집단이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균관 안에서 추천한 인재를 왕이 직접 과거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또 전강이라는 제도가 있어 성균관 유생들을 왕이 직접 따로 불러 시험하고 특출난 자를 관리로 뽑는 제도였습니다. 이 전강은 지방 유생들도 포함되었으나 주로 성균관 안에서 선발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과거를 보기 전에 무조건 성균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조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은 어떠한 관료를 뽑기 위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조선의 성균관은 현실적으로 과거 응시를 준비하는 집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기가 막힌 부정 사례들을 보면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흔했던 게 붓뚜껑 안에 빈 공간을 만들거나 옷소매 안에 모범 답안을 적은 종이를 숨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그 엘리트 성균관 유생들이 한 방법으로는 대리시험, 뇌물청탁, 자리 바꾸기, 남의 답 베끼기, 밖에서 작성한 답안지를 안으로 몰래 가져다 주기, 시험관 매수, 시험지 미리 입수하기 등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숙종 31년 2월 18일의 기가 막힌 사례를 보면 빈수당은 바로 과장을 열었던 곳입니다. 며칠 전에 반촌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평상시에 텅 비어 있길래 들어가 나무를 캐다가 갑자기 노끈이 땅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잡아당겨보니 그 노끈이 땅속을 통하여 담장 밖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직 및 다른 관노들의 무리들이 가서 보고 땅을 파헤치니 노끈이 들어있는 구멍이 제2대 밑에 들어있었는데, 한 가닥의 통로가 평지에서 반자쯤 되는 땅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대나무 통을 묶고 비늘처럼 쭉 이어 구멍을 통하게 한 뒤 다시 기와로 덮어서 20여 간을 지나 동쪽 담장 밖 벽송 정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장에 들어간 유생이 외부 사람에게 재수를 빌렸던 곳인 듯 한데,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물 캐는 여인이 우연히 발견했는데, 과거 시험의 과장이 성균관 아니었는데
과장 근처까지 가는 땅굴 통로를 만들고 거기에 밧줄을 넣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줄을 당겨 시험 문제가 어떤 건지 알려주고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줄을 통해 답안을 묶어 전달해주는 방법입니다. 즉 부정시험을 하기 위해 과장 근처까지 땅굴을 팠다는 말이죠.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달된 답안지를 이미 매수한 과장의 잡일을 보던 관노들이 수험생에게 몰래 전달하는 방식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부정이 판을 치자 실록 정조 15년 1월 11일자 기록에는 낙방한 유생이 낙방한 것을 참지 못하고 강치훈이라는 자가 감독관인 박사 신보라는 교관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조 때 이문현이라는 유생은 고작 유생 따위가 낙방의 울분으로 성균관의 보습격인 대사성을 찾아가 당장 나를 합격시키라고 협박을 하는 엄청난 사태도 나오죠. 심지어는 이 과거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앉아서 시험을 보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이 몽땅 모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자리도 상중하의 자리가 있었고 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관을 매수하거나 답안지를 숨기거나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조선왕조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을 가했는데 기본적으로 매수 시 걸리면 일명 영불소용, 즉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라는 특별 조치를 했는데 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부정행위 때 때렸습니다. 오늘날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겨우 시험 무효에 다음에 응시 자격 정지를 때리죠. 그러나 조선은 영불소용이나 정거, 일시적으로 시험 자격 정지를 때렸고 정거 같은 경우는 그 심각성에 따라 연도를 때렸고 아예 패대기를 치는 장형도 같이 때렸습니다. 특히 이 당시 선비에게 아예 관리가 될 자격을 정지하는 영불소용은 그냥 사형 선고와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엄청난 형벌이죠. 그런데 수도 없이 그것도 성균관 유생 같은 특급 엘리트들도 온갖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성종 17년 9월 15일 기록을 보면 세조 때 이래로 장옥이 허술하여 남의 손을 빌어 글을 짓는 자가 잠옷 많았는데 장옥 안에서 남의 손을 빌어 짓기도 하고 밖에서 남의 손을 빌어 짓기도 하였다. 장옥이란 과거 시험장의 울타리를 말하는데 이미 거기에 학문의 달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한 관노가 오면 시험 문제를 듣고 빨리 답안을 작성해 그 매수한 관노를 통해 몰래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성종 19년 8월 17일 기록은 금년 장옥은 몹시 외람하여 생원 최세보가 장옥의 모람댁에 들어온 것을 유생 등이 보고 크게 외치기를 생원으로 중시하는 자가 있다고 하여 시관이 사관소에 붙들어다 놓았는데 도망했습니다. 청컨대 끝까지 붙잡아서 징계토록 하소서. 보면 최세보라는 생원이 신정이라는 문신의 아들 대신 대리시험을 치다가 같이 시험 보던 유생들에게 발각되어 냅다 튄 기록이 있는데 심지어 대리시험 쳐서 합격만 하면 이쁜 여종을 받기로 하고 대리시험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참 스펙타클하죠. 정조 11년 1월 10일에는 시험관에 대한 뇌물 공여가 나오고 정조 5년 7월 7일에는 아예 책을 몰래 숨겨 들어간 부정행위자도 나옵니다. 이렇듯 과거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조선 선비의 인생 그 자체를 결정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별의별 기발한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일단 어떻게든 합격만 한다면 장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걸린 사례들을 제가 실록에서 찾아본 거지 안 걸리고 부정시험이나 대리시험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시험인 만큼 장난질하다 걸리면 진짜 인생 끝장나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장형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다룬 건 극히 일부고 실록에 정식으로 기록된 부정 사례만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도 2020학년도 수능에서 현역 병사가 선임의 부탁을 받아 대리시험을 쳐서 그 선임이 인서울 대학까지 합격까지 했지만 나중에 걸린 사건도 있었고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험생들이 휴대폰으로 답안을 전송하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적도 있었죠. 지금의 수능이 과거 시험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의미의 시험이라 별의별 부정행위가 발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과거는 대학 시험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과거를 통과한 사람은 바로 나라의 일을 맡게 되며 급제 성적이 높은 사람은 아예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벼슬에
언젠가는 오르게 됩니다. 지금의 고시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부정한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정당하게 살아가는 피해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험이나 지금의 고시는 한 가지 원칙, 공정한 시험으로 능력을 증명한 사람을 선발한다 라는 대명제가 있고, 이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때 동일한 시험을 봤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대표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대한민국의 고시였던 것처럼 과거 시험은 공정한 듯 하면서도 이것의 빈틈을 파고들려는 이들을 만들었죠. 인간사는 시대가 달라졌을 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양심을 가진 자들이 국가와 공공을 위한 직책에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